청장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람의 사업은 체계개발을 거쳐서 네. 2025년까지 네.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체계개발에 또 양산비 합해서 총 18조 1천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18조 하면 정말 큰 예산입니다. 미국이 최신의 전투기 F-35를 100대 정도 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우리는 이 18조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도에 어떤 기종을 양상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년 이후, 그러니까 2020년 이후 도태시가 도래하는 F-16 기종을 성능 개량한 수준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게 됩니다. 네. 사실상 이 문제는 무장 능력이나 데이터나 레이더나 뭐 항공전자 그다음 무장 등에서 별 다를 차이가 없는 전혀 신종품 개발했다 이럴 수는 없는 그런 F-16 기종을 성능 개량한 수준의 전투기 양상이잖아요. 이를 향후 30년이나 또 2060년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그냥 굉장히 궁금해서 한 말씀 묻고 싶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사실 모든 비행기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이급으로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이급대로 구매를 하고 저희들이 미디움급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보람의 사업입니다. 다만 앞으로 F-16도 나중에 이제 도태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보람의 사업을 좀 확장성을 좀 많이 갖는 이런 비행기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F-16 성능 개량 수준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 정도. F-16 성능 개량이면 우리가 원하는 무슨 그야말로 레이더라든가 지금 신종 개발된 상품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상황의 공전전장에서 스텔스 능력을 지금 5세대 전투기라고 주도하고 있는 판에 우리는 그냥 도대체가 몇십 년 도태된 상품을 성능 개량에 쓸 정도 된다면 왜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도 문제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F-20이나 F-35 수준으로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를 위해서 계속 경쟁하고 있는 판에 우리는 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F-22 반사 면적을 보면은 0.001제곱미터고 탐지거리만 봐도 9km가 16km까지 접근할 수도 있고 레이더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에 최강 전투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스텔스성이 없는 전투기를 양성해야 되는지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은 F-35 정도 100대를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지금 최소 소요 결정 당시 계획에도 없었고 주관 부서도 없고 책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체계개발 주관업체 선정에도 스텔스 성능 개발 이런 적용 사실도 이거 불가능한 상태. 왜냐하면 대한항공하고 한국우주항공에서 보람의 사업에 또 체계개발 경쟁 입찰 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우선 방사청과 ADD의 주관 업무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기는 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국가연 기타 관련 전문가들과 스텔스 성능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협의와 대책 마련도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구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계속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변화가 올까? 그리고 또 이제 실행계획서의 세부 계획에 따라서 체계개발에도 주관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25년에서 RS 0.1 제곱미터 수준까지 높이는 계획인데 이게 탐지거리가 28km뿐이 안 됩니다. 또 여기다가 예산도 팍팍 들어가죠. 아주 그냥 아낌없이 줘야 되는 판인데 이거 18조 막대한 이게 혈세와 이게 안보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보람의 사업은
K16보다는 항전 장비가 훨씬 뛰어난 새로운 항전 장비를 많이 갖추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주변 국가들은 다 스텔스 비행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왜 미디엄 더 하이급을 개발하지 않고 미디엄급부터 개발하느냐, 우리도 바로 하이급을 개발로 추진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글로 가기까지에는 사실 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비행기는 제 미디엄급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대신에 스텔스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비행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김광진 의원이 얘기한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계획서도 없다거나 주관부서도 없다거나 누가 책임도 안 지고 이러면서 계속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장비만 갖고 자꾸 매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시스템과 구체적으로 왜 ADD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저는 청장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 가지 1분만 더 주세요. 4년간 여성 과장급 이상 여성 인원 비율을 좀 검토해 봤더니 지금 전체 인원이 786명 중에 262명 33%가 여성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과장급 여성은 11명, 11년도에 1명 있었고요. 12년도는 없었고 13년도에 2명. 병무청 4.5보다 뒤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성들이 감성도 있지만 기술적인 것도 있고 또 진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리 문제도 좀 훨씬 좀 낮을 것 같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과장급 이상 여성이 하나도 없는지 또 이 정도 수준이면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여성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생각지도 않아. 이게 임용의 의지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네. 지금 정부는 지난 5월 15일에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서 양성평등 TF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11년 기준은 8.8%, 4급 지금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17년도까지 15%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저희들 방사청은 사실은 이제 2006년에 설립돼서 사실 우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뽑는 계급이 7급 아니면 5급으로 보통 뽑든지 아니면 대위가 오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대위나 소령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성 과장이 이제 막 만들어질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확대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과 달리 저희들은 이제부터 아마 여성 과장들이 많이 앞으로 배출되고 특히 저희들은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아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전문성이라든가 무비리라든가 성실, 근면은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면 첫째, 비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확대를 좀 요청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원하는 것도 여성계가 지금 여성들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걱정도 반대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여성들이 가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비리도 없어지고 또 우수성 있는 장비도 많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우수 인력에 대해서 확실히 좀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